미국과 일본의 그 우려가 만만치 않습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또 교도통신 등 유력 언론들이 한국이 남북 대화에 쏠리면 한미 동맹에 균열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또 블룸버그 통신은 김여정은 김정은이 미국의 대북 제재에 맞서는 무기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요즘 그 한미 동맹 균열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일단 빨간 신호등이 켜졌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빨간 신호등이 켜졌죠. 펜스 미국의 부통령이 와서 그 사람이 어떤 활동을 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 걸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와서 우리 천안함 기념관을 방문하고 또 월비어, 예, 월비어. 저 평양을 방문해서 비참하게 죽은 미국 시민 아버님을 모시고 오고 또 여러 가지 저 하는 걸 보면 메시지를 보면은 분명한 겁니다. 우리는 결코 그런 위장평화 공세에 예술을 앞세운 위장평화 공세에 속지 않겠다. 그리고 동맹국가인 한국도 속지 마라. 속아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해주러 온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엇받지 않을 경우에는 좀 어려움을 겪겠죠. 또 특히 일본 아베 총리도 와서, 우리 아베 수상이 와서 또 그런 얘기를 했죠.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 주권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런 메시지를 보면은 우리 정부가 지금 취하고 있는 스탠스에 대해서, 입장에 대해서 엇박자가 좀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더욱 중요한 것은 빅터 차 대사 애정자가 낙마했는데, 보통 낙마하면 뭐 이렇게 조용히 낙마하잖아요. 그래서 뭐 개인적인 이유도 있고 하니까 쭉 이렇게 낙마 사실, 낙마 이유에 대해서 밝히지 않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코피 전략이라 그럽니까? 그 미국의 군사 옵션에 대해서 빅터차가 다른 견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낙마했다고 그냥 공공연하게 이렇게 발표되고 있는데, 그 빅터차의 입장이라는 게 우리 정부 입장과 똑같은 거거든요. 빅터차 입장이 같은데, 그 빅터차를 해임했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동의를 기본적으로 안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한미 동맹은 균열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은 입장 차이를 갖고 있다, 본질 입장 차이를 갖고 있다 봐야 됩니다. 이제 펜스 부통령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오토 원비어 부친과 동행을 했고, 다음에 천안함도 방문했고, 다음에 또 탈북자들을 만났어요. 이런 만나는 와중에 저 개막식 전에 있었던 리셉션 행사에 늦게 왔고 또 5분 만에 떠났다, 이게 큰 외교적 결례다, 뭐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고요. 거기에 대한 뭐 비난 댓글들도 많이 달리고 그랬는데, 의원님이 보실 때는 누가 잘못한 겁니까? 프로토콜 상으로 이제 봐야 되겠죠. 그 자세한 것은 이제 우리 정부가 초청을 했고, 그날 펜스가 다른 미국 선수단을 격려해주는 파티가 있었는데 선장이 어느 것이었느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그림상으로는 우리가 주최한 행사에 펜스 부통령이 좀 더 충분하게 배려하지 않았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서운해할 수 있고, 서운한 감정을 이렇게 설명을 한 부분도 있고요. 그러나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것도 미국의 대통령이라든지 부통령이라든지 그 상원의원회 이런 분들은 철저하게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겠느냐, 메시지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핵을 가진 북한과 동석하기 싫고 악수하기 싫다는 이런 메시지를 만들고 싶어 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메시지를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아직은 미국은 북한의 그 핵에 대한 분명한 정책의 변화가 없는 한 북한과 악수하거나 서로 대화하고 싶지 않다. 그걸 권하지 마라. 때가 아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그날 일정 관리를 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아까 코피 전략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코피 전략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어렸을 때 싸우면 코피 나면 울고 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 다른데 많이 때리는 것보다도 그런 생각 한다면 코만 정확하게 팡 때려서 코피 나게 하면은 이제 지는 거고, 뭐 치명상도 아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함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방부 차관을 하셨던 입장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예방적인 외과적 그 타격,
뭐 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제로 타격할 가능성은 얼마나 높다고 보십니까? 있습니다. 예. 있고요. 커피가 나면 어릴 때 사오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커피가 난 쪽은 네. 사기가 죽습니다. 아, 예. 계속 사올 의지가 좀 죽고 커피를 낸 쪽에서는 막 승기를 잡았다 이런 맞습니다. 분위기가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이 역사적 경험이 많은 그런 역사의 사례를 많이 갖고 있는데 제가 1986년으로 기억합니다만 리비아의 가다피가 그 녹색혁명을 내세워가지고 중동 국가가 올려갖고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어게인스트 도전하고 네. 있었는데 계속 테러도 하고 미국을 괴롭혔죠. 미국이 그 당시에 레이건 대통령 시절인데 그 가다피 코피를 냈죠. 가다피가 주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공격을 해서 아슬아슬하게 가다피가 살았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가다피가 기대하기로는 만약에 너들이 미국이 공격하면은 전 중동 국가와 힘을 합해서 성전, 지하들을 미국과 대항하는 전쟁을 하겠다 했는데 가다피 코피 나고 난 뒤에는 딱 엎드렸습니다. 그래가 피해 다니다가 뭐 리비아 내전 속에서 결국 미국의 그 드론 공격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가다피를 코피를 내니까 가다피가 응전하겠다는 의지가 소멸되어 버렸거든요. 그럼 미국은 아마 그런 경험들도 고려를 했을 거고 진행자께서 그러면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은 전쟁 수권 법안에 따라서 미국이 갖고 있는 국내법에 따라서 적어도 3달 동안은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 군사력을 사용해서 그렇죠. 대외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대외 정책 전쟁도 포함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미국 대통령이 그런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걸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미국이 대외 정책을 할 때 그런 영국 대처 수상과 레이건이 갈등을 겪은 일이 있는데 대처가 그렇게 항의를 해도 그레나다를 공격할 때 대처가 그 공격 사실을 알고 공격 결심을 할 때 레이건한테 레이건 해고로 막 항의를 거칠게 합니다. 그 그레나다는 영국 연방 국가인데 미국이 영국의 동의 없이 왜 공격하냐 해서 레이건은 전혀 동의하지 몇 시간 후에 그레나다를 공격해서 정치적 외교적 목적을 달성을 합니다. 그래서 대처도 못 말렸지 않습니까? 예, 대처가 크게 강한 철의 여인 대처도 레이건의 결심을 못 막았습니다. 그럼 미국의 지금 대통령이 어떤 결심을 할 때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결심을 하기 바라는 건 아니지만 미국 대통령 그러한 국내법적 권한을 군사력을 사용해서 국내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 그런 옵션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 예. 이런 전자유가 대외 정책, 대미 정책을 다뤄야 됩니다. 네. 그런 건 이제 섣불리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네. 우리의 입장에서는 뭐 북한이 그냥 코피 올리고 마는 게 아니고 코피 쓱 닦고 가지고 한국 공격하고 뭐 꼭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옵션 또 예상되는 결과 코피를 낼 때는 예. 상대가 더 이상 전의를 갖지 못하도록 전의를 가질 수 없는 양의 코피를 나도록 해야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코피를 많이 흘리는 다량의 코피가 필요한 전략이 되겠군요. 저 남북 정상회담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여정이 청와대 방문하면서 그 남북 정상회담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그 미사일 뭐 위기로 한반도 위기를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위기를 한껏 고조시키다가 느닷없이 또 카드를 빼들었는데요. 그 북한의 진짜 속내는 뭐라고 보십니까? 진짜 속내는 국제적으로 고립이 심화되고 있고 더 촘촘한 고집이 다가오니까 북한으로서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그런 고립을 탈출하려는 이런 하나의 그런 고려 속에서 제안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요. 지금 고민하고 있다 하는데 저는 고민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외교라는 건 하나의 관례가 있습니다.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구가 적습니까? 국력이 적습니까? 세계 위치가 합니까? 이미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으면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한 번 와야죠. 당연히 예. 정상회담은 서울을 자기들 찾아와야죠. 나이도 어린 사람이. 맞습니다.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 국방차관 할 때 국방장관 회담이 중국하고 한국하고 있었는데 우리 정부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몇 번 갔는데 중국이 안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외교적 관례 때문에 우리가 안 가고 제가 중국 장관을 초청하는 임무를 갖고 간 적이 있는데 예. 그 중국이 계속 장관이 안 오면 우리가 상호주 입장에서 이건 도저히 양국 간의 군사적 교류에 심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다음에 1월 달에 이제 중국 장관이 오도록 했습니다. 북한의 지도자가 무슨 상전입니까? 자꾸 찾아가게? 그거는 이번에 그러면 역으로 이번엔 당신들 올 차례다. 그러네요. 김정은이가 내려와야 된다. 예. 이게 외교적 관례예요. 어느 나라 간에도. 상호주의. 입장에서 네. 우리가 당당하게 초청은 고맙지만 이미 우리 대통령 두 분이 찾아갔어요. 방문했으니 이번엔 김정은이 내려와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건 상식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베 총리도 와서 우리 아베 수상이 와서 또 그런 얘기를 했죠. 한미 군사 훈련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 주권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런 메시지를 보면은 우리 정부가 지금 취하고 있는 스탠스에 대해서 입장에 대해서 엇박자가 좀 있다는 네. 것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네. 더욱 중요한 것은 빅터 차 대사 애정자가 낙마했는데 보통 낙마하면 뭐 이렇게 조용히 낙마하잖아요. 그래서 뭐 개인적인 이유도 있고 하니까 쭉 이렇게 낙마 사실, 낙마 이유에 대해서 밝히지 않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코피 전략이라 네. 그럽니까? 그 미국의 군사 옵션에 대해서 빅터 차가 다른 견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낙마했다고 그냥 공공연하게 이렇게 발표되고 있는데 그 빅터 차의 입장이라는 게 우리 정부 입장과 똑같은 거거든요. 빅터 차 입장이 같은데 그 빅터 차를 해임했다는 것은 결국은 하겠다는 우리 거죠.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동의를 기본적으로 안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한미 동맹은 균열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은 입장 차이를 갖고 있다, 본질 입장 아이고. 차이를 갖고 있다 봐야 됩니다. 예, 예. 이제 펜스 부통령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오토 원비어 부친과 동행을 했고 다음에 천안함도 방문했고 미국과 일본의 그 우려가 만만치 않습니다.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또 교도통신 등 유력 언론들이 한국이 남북 대화에 쏠리면 한미 동맹의 균열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또 블룸버그 통신은 김여정은 김정은이 미국의 대북 제재에 맞서는 무기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요즘 그 한미 동맹 균열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일단 빨간 신호등이 켜졌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빨간 신호등이 켜졌죠. 펜스 미국의 부통령이 와서 그 사람이 어떤 활동을 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 걸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와서 우리 그다음에 또 탈북자들을 만났어요. 이런 만나는 와중에 저 개막식 전에 있었던 리셉션 행사에 늦게 왔고 또 5분 만에 떠났다. 이게 큰 외교적 결례다. 뭐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고요. 거기에 대한 뭐 비난 댓글들도 많이 달리고 그랬는데 의원님이 보실 때는 누가 잘못한 겁니까? 프로토콜 상으로 이제 봐야 되겠죠. 그 자세한 것은 이제 우리 정부가 초청을 했고 그날 펜스가 다른 미국 선수단을 격려해주는 파티가 있었는데 선장이 어느 것이었느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그림상으로는 우리가 주최한 행사에 천안함 기념관을 방문하고 또 월비어 예, 원비어. 예. 저 평양을 방문해서 비참하게 죽은 미국 시민 아버님을 모시고 오고 또 여러 가지 저 하는 걸 보면 메시지를 보면은 분명한 겁니다. 우리는 결코 그런 위장평화 공세에 예술을 앞세운 위장평화 공세에 속지 않겠다. 그리고 동맹국가인 한국도 속지 마라. 네, 네. 속아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해주러 온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엇박자 날 경우에는 좀 어려움을 겪겠죠. 또 예. 특히 일본